네, 대한민국 5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사태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9.42%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첫 발걸음 지금부터 저희 국회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취임의 첫 여정을 함께 하실 두 분, 국회 방송의 김지수 기자 그리고 사람과 사회연구소 박성태 연구실장 나와 계시는데요. 두 분 조금 이따 화면이 이제 모습이 보이면 그때 다시 또 인사드리기로 하고 일단 국회 안에 본청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입장하고 있는 현장 화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영접을 하고 지금 예정대로면은 국회의장실에서 환담을 잠시 나누는 걸로 차담을 나눌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사당 전경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다음 날 대통령의 첫 일정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현재 시각 아주 화창한 날씨에 푸른 잔디가 굉장히 보기가 좋은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 어제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까지 다 지켜보시느라 아마 좀 잠을 설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런 상황인데 두 분 좀 어젯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김지수 기자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개표 상황, 개표 방송 지켜보느라 거의 잠을 못 잤고요. 제가 네. 어제 이제 취임식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관에 지금 국회 중앙홀, 로텐더홀이라고 부르죠. 로텐더홀에서 스태프들이 이제 취임식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네. 이동 경로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원래 그 취임식이 11시와 12시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이 되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그 시간을 결정하는 사안이었는데 네.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택에서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지금 국회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네. 원래 대통령 취임식은 다 국회 앞 잔디밭에서 했었는데요. 그렇죠. 지난번에 탄핵 이후에 열렸던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식도 로텐도홀에서 약식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날까지 따지고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네. 인수위 없이 바로 취임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로텐도홀에서 약식으로 할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만약 당선되면 간소하게 치르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국회에 대통령 내외가 이제 도착하기 전에 자택 앞에서 이제 환송 행사가 있었고 조금 전에 현충원 참배까지 마치고 이곳 국회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여정의 화면이 준비가 되면 저희가 보면서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이번 대선 투표율이 79.6% 역대 대선의 네 번째로 높은 그 투표율이었는데 49.42% 이번 득표율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는데 대선 결과 박성태 실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들어볼까요? 예. 사실 앞서 앵커가 지적하셨듯이 79.6% 역대 네 번째 높은 투표율이잖아요. 네. 그런데 앞에 세 번은 다 뭐였냐면 87년, 92년, 97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87년 제5공화국 헌법 개정으로 이루어지면서 5공화국 때 헌법이 되면서 6공이 시작됐죠. 네. 대통령 직선제가 생기면서 당시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기 때문에 87년, 92년, 97년은 계속 투표율이 높았고요. 네. 그 다음엔 70%, 63%였습니다. 최근에는 77% 투표율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사실 구도가 이미 정해졌다라는 지적들이 예측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높은 투표율을 보인 건 그만큼 내란 종식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 또 일부 또 지지층의 결집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취임 선서가 잠시 후에 있을 텐데 로텐더홀의 모습이 화면에 비춰지고 있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번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윤여준 역시 이제 선대위원장의 모습이 잠시 보였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가 바로 이곳 국회 본청의 로텐더홀에서 잠시 후에 있겠습니다. 이준석 이번 대선 후보, 김민석 역시 이제 선대위원장, 김경수 역시 선대위원장이었죠. 네. 모습이 이제 차례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환담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이곳 로텐더홀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밤까지 다른 방송에서 이제 개표 방송을 같이 하고 네. 자정까지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목동에서 다른 방송 또 분석을 하고 방금 전에 도착하셔서 막 뛰어오시느라고 지금 뭐 예. 땀이 많이 나시는데. 제가 목동에서 여기 네. 차를 타고 오는데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원 참배하고 오는 시간 조금 일찍이에요. 그래서 좀 길이 일찍 아예 오셨군요.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일찍 영등포구청 쪽에 차를 놓고 지금 뛰어왔는데 네. 제가 이제 개엄 때 12월 3일 날도 이곳 지금 국회에 국회 예. 잔디에 일반 시민들의 예.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도 보이네요. 그렇죠. 제가 12월 3일 날 그러니까 4일 새벽에 국회에 왔었습니다. 네. 당시 시민들이 못 들어가게 경찰들이 쭉 에워쌌죠. 그때 국회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서 경비가 또 심해서 혹시 제가 막 바쁜데 네. 이거 방송에 이제 국회 방송이라고 바쁜데 혹시 절차가 너무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6개월 만에 좀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네. 경찰들이 어느 정도 이 가방 안 소지품 검사만 하고 보내주고 약간 국민 주권 시대라는 것도 약간 느끼는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 어쨌든 당시에 뛰어서 왔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대표였죠. 그때는 이제 담을 넘어서 들어왔는데 네. 오늘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제 당당하게 진입을 했습니다. 예, 6개월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그렇죠. 예, 직감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현재 국회의 모습입니다. 태극기가 이제 펄럭이고 있고, 정말 그 좋은 날을 일부러 이렇게 잡기도 쉽지가 않은데 좋은 날에 취임 선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로텐데오 홀의 그 참석은 약 350여 명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었고 국회의장, 원내 정당 대표, 국회의원 그리고 이제 5부 요인이 참석할 걸로 일단 전해지고 있는데 잠시 후 이제 약 3분 후가 되겠습니다. 11시부터 취임 선서가 있게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조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네. 대통령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네. 이 오늘 초청 대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뭐 선관위원장 이렇게 5부 요인이 모이고요. 네. 그리고 국무위원들 그리고 정당 대표, 원내대표, 지도부를 포함한 이제 정당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네. 이 외에 말씀하신 주신 대로 약식이기 때문에 내외빈이 더 이상 없고요. 국회 근무자들은 이제 펜스 밖에서 안전 펜스 밖에서 참관이 가능하고요. 일반인 이제 참관분들은 보안 검색을 통과를 해서 네. 지금 앞서 그 국회 잔디광장 모습이 보였는데 잔디광장 이 별도 펜스가 쳐져 있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보시면 네, 됩니다. 우원식 의장의 모습이 보이는 걸로 봐서 이재명 대통령도 곧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오늘 새벽 6시 21분에 시작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시 21분에 이제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의결을 했기 때문에 6시 네. 21분부터 임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8시 7분쯤 그 합참 의장으로부터 이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합참 의장은 이 북한의 군사 동향을 보고하고요.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군 장병들이 헌신하고 있다면서 깊이 치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당시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군 장병이 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네. 부당 명령에 말씀을 하시는 사이에 지금 이제 네, 입장을 이재명 하고 대통령 내외가 계단을 걸어 올라가시면서 이제 행사장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내외분께서 예, 입장하고 6개월 계십니다. 전 생각과 지금 감회가 상당히 새로울 것 같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이 3번째 대선 도전이었습니다. 그것도 네. 계엄, 불법 계엄을 일으킨 전직 대통령의 파면의 이후에 이뤄진 대선에서 승리한 부분, 그 감회가 좀 상당히 새로울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 또 바로 이곳 그 국회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고 또 국민께 드리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지역 주민들과도 환송, 환담하는 모습까지 이제 봤는데 식장에 참석해 있는 초대 인사들과 예, 오부 요인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오부 요인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한 분 한 분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 옆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도 보였는데 약간 만났을 때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네.
지금 350여 명의 내빈들과 지금 일일이 악수를 하고 또 환영의 인사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사실 숨가쁜 레이스였고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은 이제 불법 계엄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이뤄지면서 네. 많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중간에 대법원의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면서 네. 사실 피선거권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결국 파기환송심이 미뤄지면서 피선거권을 잃게 되지 않고 네. 대통령 대선이 이루어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 국회 전에 현충원 참배 후에 방명록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방명록에 서명까지 했는데요. 그 오늘 취임 선서가 이제 약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오늘 그 7월 17일 재헌절 때 임명식이라는 타이틀로 네. 다시 한번 이제 진행이 된다는 이제 소식도 전해졌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현장으로 저희가 좀 화면과 오디오를 넘기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국방부 군악대대의 연주와 성악병의 선도로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내빈께서는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1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다음은 대통령께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내빈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야당 대표님들 못 뵈가지고 악수를 못했는데 혹시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또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200만 국민이 보내주신 5,200만 가지 열망과 소망을 품고 오늘부터 저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서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미래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서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그리고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입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대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세계 10위 경제력에 세계 5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 이 자랑스러운 동방의 한 나라가 이제는 맨손의 응원봉으로 최고 권력자의 군사 쿠데타를 진압하는 민주주의 세계사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여정을, 대한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을 전 세계인들이 경이로움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색 빛의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낡은 질서가 퇴조하고 새 질서, 문명사적 대전환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사이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시대가 열렸습니다. 기후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산업 대전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보호주의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변화에 뒤처져서 끌려갈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며 앞서간다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친 국민의 삶을 구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복구하는 일, 성장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에는 짐작조차 하기 힘들 땀과 눈물 그리고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늘진 담장 밑에서도 기필코 해를 찾아 피어나는 6월의 장미처럼 우리 국민은 혼돈과 절망 속에서도 나아갈 방향을 찾았습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침노로 삼아 험한 산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서라도 반드시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가르고 혐오를 심는 것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습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냅시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고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서 피해를 입는 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만든 빛의 혁명은 내란 종식을 넘어 빛나는 새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첫째,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대한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습니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차근차근 이행하겠습니다. 둘째,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에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극한 경쟁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쟁의 탈락이 곧 죽음인 이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고 투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해 가겠습니다. 에너지 수입 대체, R2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서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서 소멸 위기의 지방을 다시 살려갈 것입니다. 셋째,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우리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투자하는 불균형 발전 성장 전략으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압축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 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균형 발전, 공정 성장 전략, 그리고 공정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대, 중, 소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 갈 것입니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바로 지속 성장의 길입니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가 꽃피는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던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일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무비, K-뷰티의 K-푸드까지
한국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이제 문화가 국제 경쟁력이 됐습니다. 한국 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입니다. 안전이 밥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차도 등 이 우리의 민낯진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 번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 세계 5위의 군사력, 여기에 한미 군사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는 그 불행을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생사를 넘나드는 그 숱한 고비에도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 주신 길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우리 국민들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내 왔습니다. 일제 포갑의 3.1 운동으로 맞서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고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놀랄 산업화를 이뤄냈습니다. 엄혹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세계사에 없는 2번의 아름다운 무혈혁명으로 국민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 위대한 역량이라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앞선 기술력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모범적 민주주의로 세계의 귀감이 되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 역량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듭시다.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가 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바로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제21대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 네 분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세계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김지수 기자가 좀 취임사를 정리해 볼까요? 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시작 부분에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벼랑 끝에 민생을 회복하고 이 혐오와 대결의 구도를 끝내고 네. 공존과 화해, 연대를 이루겠다. 꿈과 희망을 살리겠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이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다는 이 한강 작가의 발언을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후손들을 돕겠다. 이런 이제 취임 일성을 밝혔고요. 이제 특히 그 군사 쿠데타를 진압하고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연 것에 대해서 아주 의미를 부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아무래도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경제 TF를 즉시 가동하겠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문화 강국을 실현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네. 내용들을 K컬처로 불리고 있죠. 그렇죠. K컬처.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부분에 좀 할애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불평등 사회를 극복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양극화 문제 그리고 성장의 결과를 이제 골고루 이제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 국민 주권을 회복하고 모두가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 가겠다. 뭐 짧게 요약하면 이 정도의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참석자들에게 이제 감사의 표시로 일일이 이제 악수와 또 이제 환담도 나누면서 꼼꼼히 챙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모습인데, 박성태 실장은 그 취임사 같이 지켜보셨는데 어떤 부분, 어떤 메시지에 주목하셨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앞세운 게 국민 주권입니다. 오늘 네. 해충원 참배에 가서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 네.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사실 국민 주권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번 대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 주권에 가장 반대되는 불법적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개헌을 얘기했을 때는 너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이런 부분도 얘기했었고요.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을 대리해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건데 너무 지도자의 모습으로 많이 비춰졌잖아요. 네. 여기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국민 주권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적인 거고 그다음에 강조한 것은 사실 경제입니다. 민생, 초과학기술, 기후위기, 여러 가지 환경 변화, 또 각 세계의 보호무역주의 이렇게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 환경이 경제적으로도 매우 위기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어서 여기에서 성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5제까지 쭉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강조한 게 민주주의 그러니까 국민 주권과 바로 이 경제 문제인데 눈여겨볼 점은 방법론입니다. 방법론은 2가지를 얘기했는데 국민 통합을 얘기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보냐 보수의 문제냐 이런 것들은 없고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가 있을 뿐이다. 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크게는 국민 통합과 맞닿아 있고 또 한편은 실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서 응답하겠다는 표현을 쓴 바가 있는데 국민들의 염원에 응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어떤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본인의 면모를 또 잘 드러내서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국민 통합과 또 이제 실용주의로 침체된 민생 경제를 최대한 빨리 회복시키고 살려놓겠다. 이런 이제 공약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공약한 코스피 5천 시대를 또 기대하는 그런 국민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행사장을 거의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많은 참석자들이 또 마지막까지 배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관에 이제 본청을 나오게 되면 바로 이제 국회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정당 대표들과의 자리도 지금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보이지 않게 국회 안에서 열심히 이제 국회를 지켜왔던 그런 직원들과의 격려 자리도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아마 화면에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아마 잠시 뒤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해서 네. 국회에서 일하는 방옥과 그리고 환경미화 분들 실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 오늘 아마 취임식 때문에도 상당히 많은 준비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격려를 하고 나서는 이제 국민께 지금 잔디광장에 국민들이 모여 있는데 잠깐 아마 인사를 아마 하는 그런 순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 사랑제로 이동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이 정당 대표들 아마 오찬을 함께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로텐도어에서 본관 계단을 내려와서 정문 쪽으로 하는 모습인데 계단 하나하나를 내려올 때마다 의원들과 또 아는 분들과 계속 이재명 대통령 또 김혜경 여사가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네, 본청 이제 바깥의 외경 화면인데 생중계 대형 전광판으로 일반 시민들이 국회 안에 입장을 해서 이제 잔디밭에 앉아서 취임사를 같이 한번 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이제 본청 앞에 나오면 또 다른 이제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취임 선서 행사에 그 안에 국회 직원들을
격려하는 일반 직원을 격려하는 그런 자리는 대통령 취임 행사에는 기존에는 없던 일이었잖아요. 예. 예. 지금 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데 네, 아마 네.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네. 좀 계속 그 지켜봐야 옆에 될 이제 것 김민기 같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이 안내를 안내하는 해드리고 있고요. 예. 사실은 지난 뭐 1년 넘게 그러니까 네. 22대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됐는데 민주당의 의견 등 또 발의한 법안들이 사사건건 거부권이 행사되고 그래서 국회에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의 갈등이 상당히 컸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걸 풀지 못하고 결국 불법적 비상계엄을 했다 파면당했는데 당시 이제 거기에 맞섰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네. 이제 의회에 왔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 와서 취임 선서를 했다는 것, 이분 좀 의미가 상당히 새로울 것 같고요. 네. 또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과의 또 인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뭐 국회에 일하는 분들과의 뭐 인사나 이런 부분은 없었죠. 그렇군요. 비상계엄이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그 현장, 그리고 이제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현업에 종사했던 바로 그 일터, 이제는 대통령이 돼서 그 일터를 다음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청소 국회 안에 노동자 노동자분들. 여러분들 네. 만나서 격려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분들이 2016년도에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207명의 국회 환경미화원의 직접 고용을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7년 초에 이분들이 이제 직접 고용으로 직원으로 됐고요. 그 당시에 또 이제 그 을지로위원회가 이걸 함께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그 당시에 같이 을지로위원회에서 이분들의 그 정규직화에 지금 공헌을 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네네.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 안에 있는 을을 보호하고 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권익 보호를 하는 그런 위원회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분들 직접 고용할 경우에 이제 예산 절감 효과, 3억 9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 그리고 네. 이 예산을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에는 또 약 17%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면서 정치가 바뀌면 이 국민의 삶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는 없었던 일이고 네. 대통령의 취임식, 이번엔 이제 취임 선서를 하는 자리로 돼 있지만 취임 선서를 하는 자리면 일단 떠오르는 게 3부 요인, 5부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각부의 요인들이 와서 네. 또 국회의원들, 정당 대표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인데 네.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굳은 일을 해주시는 현장 노동자분들과 일일이 대통령이 악수를 하고 지금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네. 특히 앞서 이제 취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약속을 몇 가지를 했는데 두 번째 성장을 약속했고 세 번째는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양극화 해소를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성장 이런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 네. 양극화 해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쇠되다시피 한데 오늘 이 모습으로 그런 부분도 내가 충분히 신경 쓰겠다라는 거를 보내주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 안에 있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다 모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21대 대통령 내외와 기념사진까지 찍고 아주 기뻐하시는 모습이네요. 보기에도 좀 흐뭇해 보입니다. 예. 네. 이제 아마 이 일정이 끝나면 이제 아마 방옥과 직원들과의 또 이제 만남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각자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임금 차이가 어떻게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네.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것인데 알게 모르게 사회적으로는 어떤 급을 나누고 네. 또 약간 이런 시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현장 노동자들과 저렇게 스스럼 없이 같이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보면 네. 사실은 그런 벽들이 이제 허물어지는 계기가 되고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국회가 보입니다. 또 그런 노력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계속 이 비정규직 토론회도 개최하고 네. 또 실제로 이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습들이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5년 동안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그 상징적인 한 단면인 것 같아요. 네, 방향성을 뭐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민생 경제부터 확실하게 살려놓고 챙기겠다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방어과로 아마 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국민들이 제일 많이 볼 장면이 어제 밤 오늘 새벽에 있었던 대통령의 뭐 이제 당선 네. 인사 네.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취임식 장면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이제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화면이 정리가 되는 대로 또 그 화면도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국회 방호 직원에도 평소에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방호 직원도 다 나와서 복도에 나와서 네. 지금 인사를 하는 모습이네요. 네, 당시 뭐 12.3 계엄 때도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저희 그렇죠. 물론 방어과 직원들 포함해서 뭐 전 직원들이 그때 이제 12월 3일 밤 또 4일까지 계속 비상근무를 하고 네. 고생들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뭐 다들 보셨지만 화면으로 그때 뭐 유리창도 깨지고 국회에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율하고 이제 국회를 보호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네. 오늘 이 모습은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 자체가 또 하나의 전례가 되고요. 네. 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자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이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성장에 방점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했지만 또 그러다 보면 소외받는 분들 어떻게 할 거냐? 네. 메시지 자체는 양극화에서도 들어가 있지만 둘 다 잘하면 되지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디테일이 들어가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네.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런 모습들이 또 사실 정책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좀 효과적이다. 효과적인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회 방호 직원에게 이제 감사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념 사진도 찍고 악수까지 나눈 모습.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계속해서 안내를 맡아서 도와주시고 있고, 예, 이제 아마 2층 정영관 쪽으로 지금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 이동을 해서요. 2층으로 아마 가는군요. 예, 네. 지금 잔디광장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기 많은 분들이 보러 왔는데 네. 아마 인사를 하고 이제 그 왼쪽 그 측면 길로 아마 따라 내려갈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잠깐 잠깐 이제 손을 만나서 흔들고 인사를 하고. 저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네, 네. 취재단도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네, 지금 중앙홀 앞에 있는 지금 계단 바로 앞쪽을 지금 지나고 있고요. 네. 이제 국회 본관 그 현관 바로 정현관인데 이제 그쪽 앞으로 나와서 이제 국민들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제 직원들이 도열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고요. 네, 뜻깊고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취재진과 또 일반 시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처 직원의 모습도 있고 네. 이제 오늘 오전부터 대통령 경호실이 이제 경호를 맡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고 지금 앞서 제가 출근할 때도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그 직원들이 이제 그 사전 정비를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몇 명의 인사 내정 설이 이제 나왔는데 총리의 김민석 총리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의 강훈식 의원, 이한주 정책실장 그리고 이제 강유정 대변인 이 정도 더 있긴 하지만 네. 아직은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유력이나 이제 검토 중인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4선 의원입니다. 4선 의원이고 전국 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인데 이번 대선에서 상임 공동 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이재명 이제 당시 당선인 지금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지금 비서실장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네. 강 의원은 90년대 이제 운동권 출신으로 충남 아산 을에서 이제 3선의 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종합 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이제 뭐 두 분 다 뭐 전략통이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김민석 아직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최종 발표는 안 됐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검토. 예를 들어 정성원 같은 경우도 뭐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보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나 핵심 쪽에서도 부인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발표는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서 현재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김민석 총리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다른 분들도 좀 알아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기업인 출신, 예전에 예를 들면 두산의 박용만 전 회장이랄지 이재명 대표와 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었거든요. 최근엔 통화도 종종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 국정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혹시 총리를 권유한 자리에 앉냐는 네. 그런 추측도 가능한데 일단 본인은 좀 박용만 전 회장이 부정적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지인에게, 시민들이 이제 예. 한 발짝 떨어져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손을 흔들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90도로 깍듯하게 잔디밭에 나와 있는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대통령의 모습인데요. 보기가 참 좋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순번상 95년생의 손솔 진보당에서 활동을 했던 손솔 씨가 최연소 의원을 또 이제 물려받는 그런 예.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일단 총리는 겸직이 가능하지만 비서실장이나 대변인, 네.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공무원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겸직이 되지 않습니다. 강훈식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된다면, 김민석 네. 의원부터 얘기한다면은 총리는 겸직이 되는 거죠? 그래, 김민석 의원은 신친명의 핵심으로 불렸고요. 네.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재명 당시 대표와 함께 전당대회에 나와서 수석 최고위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많이 지원을 좀 했었죠. 신친명이 됐었고 최근 한 달 내 이때는 네. 여러 중요 문제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주로 김민석 최고위원 또 박찬대 원내대표와 상의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네. 실제적으로 대선 캠프를 이끌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네. 그래서 가장 측근인데 총리로 해서 국정의 어떤 주도권을 잡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캠프의 상황실장을 맡았죠. 보통 가장 신복의 상황실장을 맡곤 하는데 근데 눈에 띄는 건 강훈식 의원은 친명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개파색이 상당히 옅습니다. 네. 당내 전략통으로 손꼽혔고 여러 개파와도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러면은 너무 친명 중심으로만 가는 건 아니다. 어쨌든 사실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비서실장이 돼서 국정과 대통령실을 잇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청에 나와서 지금 이제 도보로 국회 사랑제, 한옥 건물인 거죠. 예. 사랑제로 지금 오찬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장소로 네. 지금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참석 대상이 이제 당연히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국회의장 그리고 원내 정당 대표 7인 지금 이렇게 참석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그 색다른 좀 이색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취임식 날에 취임사를 한 그런 날에 오찬까지. 오찬을 국회 안에 있는 네. 그 사랑제를 선택한 것도 어떤 나름의 좀 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저기 사랑제는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외빈들 이제 초청을 해서 저기서 많은 회의도 하고 그런 장소인데요. 사실 사랑제는 최근에 한번 그 앞에 전경을 이제 국민들이 많이 보셨습니다. 그때 그 단일화 과정에서 그때 그 회담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보셨는데 이제 네. 평소에 국회의장이 이제 외빈들 한덕수, 김문수 당시 이제 그렇죠. 후보 예. 단일화를 위해서 이제 만났었죠. 예, 네. 만났었던 그 장소인데 이제 사랑제에서 지금 자막도 나가고 있는데 이제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와 오찬이 예정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입법부를 존중한다는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제 앞으로 함께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 뭐 그런 걸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죄송합니다. 사랑제로 걸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 국회의정관의 스튜디오가 사랑제로 직선거리로 100m가 안 떨어져 안 되죠. 있습니다. 바로 좀 약간 붙어 있다고 붙어 있죠. 봐요. 예. 네. 바로 여기 이제 횡단보도 건너고 잔디밭 조금만한 거 건너면 사랑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화면으로 보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손으로 가리켜도 저쪽으로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 등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뭐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사랑제에 최근에 뭐 또 예쁜 카페도 하나 들어와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앞서 저는 눈에 띄는 장면이 시민께 인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국회 잔디밭에 있는 시민께 인사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운동 기간 중에도 계속 강조한 게 시민이 나라를 지켰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날 12월 3일 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국회로 시민들이 달려와줘서 국회를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해서 이곳 국회 방송이 있는 곳에 네. 많은 시민이 또 와서 지켰지 않습니까? 장갑차를 네. 막는 네. 모습도 나왔었고 그런 부분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켰다라는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후보 시절에도 강조를 했는데 오늘 그 시민께 인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회의장 정당 대표와 오찬을 이곳 국회 안에 있는 사랑제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보로 이동 중인데 거의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구상으로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당면한 과제들이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있고 또 올해 당장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잖아요. 에이펙 회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10월 말부터 11월 이제 경주에서 개최가 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이 에이펙 참가국에 초청장을 보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다음 달 8일, 7월 8일이죠. 한미 양국이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그 시한까지 관세 협상을 지금 해야 됩니다. 네. 이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금 뭐 벌써부터 이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수출 기업 4곳 중 3곳이 뭐 계약이 취소가 되고 또 관세를 전가하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으로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정 그리고 이제 미중 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직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상당히 어깨가 또 무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당 대표 그리고 이제 박찬대 민주당 의원 이제 상임위원장이었죠.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이렇게 이제 정당 대표들과의 오찬이 이제 준비가 돼 있고 오찬 전에 이제 기념 사진까지 마쳤습니다. 네, 오늘 전해 이번- 들은 바에 의하면 네. 오늘 오찬의 메뉴는 비빔밥이라고 합니다. 아, 비빔밥이요? 네. 이게 좀 이것도 역시 통합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비빔밥. 예, 제가 이제 그 숨겨진 메시지를 직접 듣지 못했지만 통합의 의미를 뒀다고 볼 수 있겠죠. 비빔밥이 주민이고. 특별히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네, 우원식 의장의 국회에서 예, 말씀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님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그렇겠죠. 하여튼 우선 이재명 대통령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선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치루어졌던 대선이기 때문에 책임과 사명감의 무게가 어느 때보다 더욱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그 기대에 잘 부응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대통령이 국회 원내 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식사까지 함께 나누는 그 첫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죠. 취임 첫날 국회와 함께하기 위해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들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함께 하시는 이 모습이 몹시 든든하게 생각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국민 대통합이 절실할 때라 오늘 식사는 비빔밥으로 준비했습니다. 재료 고유의 맛과 향이 잘 살아있고 또 하나의 음식으로 잘 어우러지는 그 특성이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재료는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재료를 골고루 사용했습니다. 서울은 없는데 서울은 장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물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루 사용해서 오늘 이 상차림을 했는데 이 상차림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앞으로의 길도 이렇게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다 대한민국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6개월 우리 국민들이 여러모로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정말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하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에 공동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난관을 헤쳐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것을 다짐하고 또 국민에게 약속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국회와의 협력이 새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과 국민 통합에 힘이 되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먼저 한 말씀 하시죠. 네, 우리 의장님 이런 화합의 자리,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부터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소통과 대화 또 일면 모든 걸 혼자 다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그런 정책들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적대 전쟁과 같은 그런 정치가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연락드릴 테니까 자주 시간 좀 내주시고요. 또 의제도 관계없이 좀 편하게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날 아마 갑자기 일정을 잡아서 시간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로서도 따로따로 이렇게 당사를 한번 찾아뵐까 했는데 그게 또 뭐 경호상의 문제나 뭐 일정을 조정하면 엄청 어렵다는데 우리 의장님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각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좋은 시간 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찬대 대표님. 네, 대통령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현충원에서 대통령님 처음 뵈었을 때 대통령님 이렇게 불렀더니 오늘부터 호칭을 바꿉니까? 그래서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 각 정당의 대표들 그리고 의장님과 함께 오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마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장하실 때도 교복을 입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무상교복을 공급했던 것처럼 또 싱싱한 과일을 먹고 싶었지만 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 아이들한테 공급한 것처럼 어쩌면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과 입법부 사이의 원활한 소통에 대한 결핍이나 부족함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첫 번째 행사로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역시 이재명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워낙 유순한 사람인데 국회에 오니까 너무 쌈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저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고 잘 까불고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오늘 비빔밥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잘 화합해야 되는데 육회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비빔밥에 육회가 꼭 들어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쾌한 비빔밥으로 즐거운 정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민주당이 여당이 되는 거죠. 우리 여당 6시 21분에 결의하고 제가 7시 11분에 당선증을 받아와서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전달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고민인데 아무튼 함께 어우러져서 비빔밥처럼
그리고 유쾌한 정치를 좀 국민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쾌도 준비해 주시죠. 네, 의장님. 아니 강원도 횡성 육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국민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의 장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제 제 임기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예, 저는 소임을 다하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여기 계신 우리 야당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정말 화합하고 유쾌한 정치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과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국민통합과 또 국가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고 그 성공적인 업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님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국회에 오니까 국회 앞마당이 비로소 평화를 되찾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은 지난 1년 동안 3년이 너무 길다고 외쳐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남은 3년이 길은 게 아니라 지나온 3년 역시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신 동지로서의 이재명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었으면 굉장히 좋아했을 조국 전 대표가 생각이 납니다. 두 분께서 투샷 찍으실 때 정말 참 보기 좋았었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폭적인 지지와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통합의 첫걸음은 내란을 관련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리고 책임을 묻는 것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 유산을 청산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그런 일에 저희가 이번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야5당과 시민사회 또 광장의 열기를 사회 대개혁으로 대통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안정적인 국정 안정을 위해서 국정 협의체 같은 것들도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내란 종식 또 민생 안정 그리고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저희 조국혁신당은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신 천하람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대통령님 당선과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기대와 함께 우려를 갖고 계시는 국민들도 적지 않게 계실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모르겠으나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사법부에 관한 문제들, 특히 대법원, 대법관 증언들을 포함한
이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선거 기간 중에 그러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적절한 어떤 대응을 천명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제까지 대통령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님입니다.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신 많은 국민들의 뜻도 잘 경청해 주시고 국정에 적절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개혁신당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잘하신 것은 잘하신 대로, 또 조금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적절하게 같이 또 협업하면서 국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이런 뜻깊은 자리 임기 첫날부터 만들어주신 우원식 의장님께도 진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보당의 우리 김재현 상임대표님 인사 듣겠습니다. 네,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새 정부의 탄생을 국민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고 좀 전에도 취임 선서 때 말씀해 주셨는데 혐오와 대결을 넘어서 함께 살자, 공존과 연대하자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사실 그동안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됐던 국민들이 참 많은데요. 새 정부에서는 그런 국민들을 먼저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공구조물에 오르거나 또는 피켓 하나에 의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참 많습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 기득권에 맞서 싸웠던 인물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징성이 있으시죠. 다른 어느 때보다도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여 주실 것이라고 믿고 진보당도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12월이 끝났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취임 첫 일정으로 이렇게 국회에 여러 정당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앞에 놓여있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생경제의 회복,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길을 열어가는 일이 국회가 새 정부가 그야말로 전심전력으로 뜻을 모아서 해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선택에 위대한 국민들의 선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거침없이 개혁의 파도를 새 정부와 우리 국회가 함께 헤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기본사회 정책에 담겨있는 국민들의 일상과 미래를 향한 진심이 국민들이 사랑했던 성남시장 그리고 국민들이 사랑했던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어서 선명하고 유능한 국정 운영으로 이어지고 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당도 국민들과 함께 국난을 헤쳐간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 정부의 성공에 함께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님 말씀 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국민들도 그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축하의 인사가 귀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어깨도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 국민을 주권자로 삼는 이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영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번 국민 주권 정부는 반드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성공해야 합니다. 혹여 내란 세력들의 거센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를 방패로 삼아서 뚜벅뚜벅 걸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제의 모순과 낡은 질서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주시고 국민을 믿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사회민주당도
온 힘을 다해서 민주주의와 민생의 회복, 내란 종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언론인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또 여야 대표와 오찬을 나누는 모습, 정당 대표 한 명씩 전부 인사말 모두 발언을 한 것까지 같이 지켜봤습니다. 오늘 오찬 분위기 아주 분위기가 뭐 들떠 있고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가 원래 잘 까불고 그랬는데 상황이 그래서 안 그랬지만 원래는 까부는 성격이다. 육회해야 된다. 혹시 비빔밥에 육회 들어갔냐? 라고 예의 본인의 전면 특허인 썰렁개그를 보였는데요. 저도 알지만 박찬대 원내대표 말이 맞아요. 원래 잘 까부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좀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지만 저는 야당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랄지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도 할 만했다고 봅니다. 그런 자리에서 좀 요구사항 같은 거 얘기했고 근데 그런 자리들이 점점 분위기 좋게 만들어지면 여야가 대화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질 것이다. 물론 민주당만 171석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와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 대화, 다수당과의 대화는 이제 당분간 전혀 어려울 건 없을 거예요. 초반에. 그런데 이제 야당도 설득해서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보통의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2달여 정도의 이제 인수위 기간이 있는데 이번에 그것이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이제 수행하게 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 오늘 여러 가지 그 취임 행사 좀 어떤 점을 짚고 싶으십니까? 네, 일단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오찬 장소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것은 앞서도 해주셨지만 처음이고요. 그리고 모든 당이 다 모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일곱 개 정당, 사회민주당이 모두 모여서 하는 것이 어떤 상징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국회와 확실하게 협치를 하겠다. 이런 아주 의지가 돋보이는 그런 오찬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성태 실장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 바람 뭐 좀 들어볼까요? 이제 사실 새로운 시작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윤석열 정부가 워낙 저는 좌충우돌 우당탕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정 운영이 사실 제대로 안 된 측면이 많았어요. 그런데 또 그런 것 때문에 새 정부가 나왔을 때 기대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주위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경제 문제나 여러 가지 뭐 고용, 성장, 물가, 부동산까지 쉽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그게 대통령 한 명의 의지로만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대화가 중요하다. 설득,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중요하고 이건 태도 문제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좀 제대로 된 레드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레드팀이 있어서 대통령과 쓴소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앞서 말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민 통합을 실체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다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짧게 현충원 참배할 때 방명록의 내용이 대신하는 가름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방명록과 관련한 것도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방명록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리고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서 그 방명록과 더불어서 취임 그 선서에서도 이제 국민 주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덧붙일 부분이 이 바로 지금 이제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방명록에 서명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 또 하나 덧붙일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당시에 연설을 할 때 유세에서 이제 반통령이 아닌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중요시하고 국민 전체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정말 대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이 좀 운수 대통할 수 있게 좀 그런 앞으로 정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행복한 나라. 조금 더 길었군요. 그러네요. 국민이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네, 함께 만들겠습니다. 글씨를 아주 잘 쓰시네요. 네, 정체로. 네, 오늘 오전에 현충원 참배 때 방명록에 이렇게 서명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잠시 후에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급히 이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박성태 시장님? 우리나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수 기자. 네, 저는 진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고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박성태 실장과 국회 방송의 김지수 기자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자리, 대통령 취임 행사 그리고 취임사 자리를 그 상황을 저희가 이제 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신 이재명 대통령이 수락 연설에서 주권자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경제 회복 등 국민이 자신에게 맡긴 4가지 사명을 꼭 이행하겠다 밝혔는데요. 특히 이제 민생을 빠른 시간 안에 살려놓겠다 여러 번 다짐을 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다짐이 잘 실현돼서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중계로 보내드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행사를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두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